이게 단팥빵이에요? 찐빵 찌꺼기 아니에요? 일병 오태식이 비웃으며 리어카를 발로 찼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75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니까 부대 분위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태식이 천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쓰려져 있는 영팔, 비웃으며 사라지는 군인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단팥빵만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군부대 정문 앞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드리워진 가운데 김영팔 할아버지가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나타납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하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 단팥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영팔은 혼자 중얼거리며 철판 위에 반죽을 올립니다. 전직 제빵사였던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 단팥의 달콤한 향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향기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지죠. 군부대에서 나오는 젊은 군인들이 하나둘 그의 리어카 앞에 모여듭니다. 할아버지, 단팥빵 하나 주세요. 저도 2개만요. 영팔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빵을 건네줍니다. 요놈들, 팥은 꽉 찼다. 든든하게 먹고 훈련 잘하라고. 젊은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영팔에게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빵이 이 젊은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죠. 하지만 영팔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혼자서 감당해온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아들 김도연을 떠올릴 때면 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곤 합니다. 도연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합참 정보작전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선 아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영팔은 좀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도연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때도 괜찮다, 괜찮아. 바쁜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군부대 앞은 더욱 북적거립니다. 훈련을 마친 군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단팥빵을 사 먹으며 잠깐의 여유를 즐깁니다. 영팔은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젊은 놈들이 고생이 많네. 이 할아버지가 만든 빵이라도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몇몇 군인들이 수군거리며 영팔을 흘끗흘끗 바라보고 있었죠. 영팔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가면서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팔은 남은 빵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군인 2명이 리어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평소 단팥빵을 사러 오는 군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영팔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4시경 2명의 군인이 영팔의 리어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명은 어깨에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병장이었습니다. 영팔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팥빵 드시겠어요? 하지만 일병 오태식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단팥빵이에요? 찐빵 찌꺼기 아니에요? 영팔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만든 단팥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 순간 태식이 발로 리어카를 강하게 찼습니다. 철판 위에 올려져 있던 갓 구운 단팥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영팔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떨어진 빵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세요? 태식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더러운 거 팔지 마세요. 보기만 해도 역겨워요. 병장 최정호는 옆에서 피식피식 웃으며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군인들이 하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영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빵을 줍는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영팔을 내려다보며 더욱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니까 부대 분위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세요. 태식은 마지막으로 리어카의 천막 한쪽을 찢어버렸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던 낡은 천막이 찢어지는 소리가 영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팔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할 때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가자. 더 볼 것도 없어. 두 군인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흩어진 단팥빵들과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영팔뿐이었습니다. 영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팥빵을 줍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75평생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어떻게... 영팔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상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영팔은 조용히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천막, 흩어진 빵, 피가 맺힌 무릎.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이 깊숙이 아팠습니다. 영팔은 묵묵히 리어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하루를 마무리하며 뿌듯해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팔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팔은 오래된 서랍을 열고 묵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도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아? 영팔은 사진 속 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그냥 보고 싶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영팔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쁜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히 듣고 싶었습니다. 영팔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11시 합참정보작전부 회의실에서는 야간 브리핑이 한창이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각종 정보 보고서들을 검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동향, 사이버 보안 위협, 군사기밀 관련 사안들이 끊임없이 그의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장님,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소령이 마지막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북한 정찰위성 관련 회의가 있으니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박소령이 나가고 나서 도연은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정보작전부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일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력을 요구받는 메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냥 보고 싶었다. 도연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평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그냥 보고 싶었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다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영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다. 도연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듯한 음성, 힘없는 어조. 20년 넘게 정보 분석을 해온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다, 괜찮아. 바쁜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평소 아버지의 말투였지만 도연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정보작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보작전실입니다. 나다, 김도연이다. 지금 당장 출동해서 아버지 관련 조사를 시작해라. 부장님, 무슨 일이? 부대 앞 CCTV 영상, 민간인과의 마찰 사고 관련 자료 모두 수집해. 특히 오늘 오후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라. 24시간 내에 보고서 올려. 알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먼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보고 싶었다는 말은 뭔가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소령이 급히 도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장님, 영상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나왔나? 박소령은 태블릿을 도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리어카 앞에 2명의 군인이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게 단팥빵이에요? 찐빵 찌꺼기 아니에요? 군인이 리어카를 발로 차는 순간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단팥빵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빵을 줍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천막을 찍고 조롱하며 웃는 군인들의 모습,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도연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이 군인들 신원 확인됐나? 네, 일병 오태식과 병장 최정호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태식은 김성훈 장군의 조카라고 합니다. 김성훈 장군. 군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관없다.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작전명을 정하자. 한입의 정의.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한다. 부장님, 하지만 상급자들이 알게 되면. 박소령.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군복 입은 놈들한테 무릎 꿇고 모욕당하는 걸 봤는데 지금 나한테 정치적 계산을 하자는 겁니까? 박소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라. 해당 부대의 내부 상황, 지휘 체계, 군기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라. 그리고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것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도연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성훈 장군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도연 부장, 나다. 예, 장군님. 자네가 요즘 우리 태식이 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던데? 김성훈 장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간인 폭행 사건에 대한 정례 조사입니다. 그 일병 태식이는 말이야. 내 조카다. 어린 놈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았으면 좋겠네. 이름 정도는 빼줘도 되지 않겠나? 장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연 부장, 자네도 군인이니까 아는 거 아닌가?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할 때가 있다고. 큰 그림이라고 하시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75살 노인이 군복 입은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모욕당하는 것이 큰 그림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김성훈 장군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부장, 자네 진급 문제도 있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해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후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대 내에서 이 수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선배님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령은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건드리면 진급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장군의 영향력을 아시잖아요. 도연은 박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소령,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원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외면하고 얻은 진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연은 정적 속에서 묵묵히 말했습니다. 그럼 진급 안 하면 되지. 그날 오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실에서 도연에게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차관실에는 몇 명의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연 부장, 앉으시게. 차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건 말인데 군 이미지 실추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많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민간인 폭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나?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나? 다른 고위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더욱이 관련된 군인이 고위 장성의 친척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군 내부의 특혜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해당 군인들에게 적당한 징계 정도 주고 마무리하면 될 일 아닌가?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도연 부장.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게. 만약 그 노인이 차관님의 아버지였다면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 부장,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나? 감정적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75살 노인이 무릎 꿇고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감정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일입니까? 도연 부장,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것 아닌가?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이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부장,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네. 국방부를 나선 도연은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왜 그러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전화기 너머로 영팔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혹시 알고 있는 거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도연아,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너까지 힘들어질 필요 없어.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기르신 아들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태식과 최정호의 신상정보, 해당 부대의 조직도, 그리고 김성훈 장군과 관련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합참 작전실에서는 정기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각 부서 부장들과 고위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동향, 한미연합훈련 계획, 국방예산 관련 안건들이 차례로 논의되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도연 부장 말씀하세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도연이 사진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무릎을 꿇은 영팔, 바닥에 흩어진 단팥빵, 그리고 군화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의 민낯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75살 노인이 우리 군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단지 단팥빵을 팔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김성훈 장군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부장, 이런 개별 사건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개별 사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연이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무고한 시민을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자들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김성훈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 부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연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해당 부대의 군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인 민간인 무시, 특권의식,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지휘체계가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가?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해당 부대는 오늘자로 예산 및 병력 배치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합니다. 해체를 명령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대 전체를 해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연 부장, 그건 너무 과도한 처분 아닌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뢰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기득권입니까? 김성훈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부장, 자네는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선이라고 하셨습니까? 도연이 김성훈 장군을 직시했습니다. 장군님의 조카가 저지른 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선 안의 일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 부장,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지. 아닙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군대가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도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군의 자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아버지였다면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관심을 가졌을까요? 도연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정보작전부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들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 부대 해체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장군은 끝까지 손을 들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럼 결정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해체하고 관련자들은 기무사로 이첩하여 조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후 해당 부대에는 공식 해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황급히 짐을 싸며 각자 새로운 부대로 전속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태식과 최정호는 기무사 조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누구 조카인지 알고 있냐? 오태식이 소리를 질렸지만 기무사 조사관들은 묵묵히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최정호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무사 조사실에서 오태식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관님, 이거 다 오해예요.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장난이라고 했습니까? 조사관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75살 노인을 무릎 꿇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 장난입니까? 영상 속에서 영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도 사정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조사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한편 최정호는 다른 조사실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요. 방관했다는 것도 공범입니다.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태식이 윗사람 조카라고 해서 최정호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민간인들을 무시하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사관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작년에도 청소하시는 할머니한테 욕하고 떡볶이 아주머니한테도. 최정호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태식의 평소 행동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해체라는 초강수?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 정보작전부장의 결단. 군 내부 자정 노력인가? 하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X부대라고 불리며 함부로 민간인을 대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부대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야, 너도 들었냐? X부대 이야기? 응, 진짜 무서운 이야기더라. 노인 하나 때렸다가 부대가 통째로 날아갔다며? 도연 부장이 직접 나섰다던데? 그 양반 무서운 사람이야.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도연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민간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도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위층에서는 도연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부장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 김성훈 장군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잖아. 앞으로 승진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과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도연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야. 저런 상관 밑에서 일하고 싶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박소령이 도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오태식과 최정호는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폭행죄로 기소될 예정이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체된 부대의 다른 부대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교육을 받은 후 각자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습니다. 대부분 반성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소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무엇입니까? 김성훈 장군이 상당히 분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장님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도.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장님의 앞으로 진급이나 보직에 영향이. 박소령. 도연이 박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팔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단팥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찢어진 천막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리어카도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아, 너 왜 여기 와? 단팥빵 하나만 주세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팔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잘 구워진 단팥빵을 골라 건네주었습니다. 이번엔 단팥 잘 들어간 걸로 줬다. 도연은 따뜻한 단팥빵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단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단팥빵 할아버지와 군 간부 아들.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연과 영팔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뭘? 괜찮다. 영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 덕분에 큰일 치렀구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리어카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때 부대가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단팥빵을 먹으며 서 있던 그날 이후 도연과 영팔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팔은 더 이상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도연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자주 오는구나. 영팔이 단팥빵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도연은 퇴근길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 말하지 마라. 민망하잖아. 영팔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도연은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버님 단팥빵이 맛있다며 소문났어요. 상인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손님이 많이 늘었네요. 그게 말이야. 영팔이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일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왜 안 괜찮겠어요? 아버지 단팥빵이 정말 맛있으니까 오는 거죠. 실제로 영팔의 단팥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들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SNS에는 정의의 단팥빵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 몇 명이 리어카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팔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단팥빵 좀 사도 될까요? 젊은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영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군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단팥빵을 샀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다, 젊은 친구들아. 훈련 열심히 하고. 이런 광경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단팥빵을 사고 영팔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도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고위층에서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현장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연 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군이 희망이 있어. 진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런 상관 밑에서 일하고 싶다.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도연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에서 도연에게 새로운 보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의 한적한 부대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습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이 발령을 받으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박소령,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위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마음의 평안 말입니다. 며칠 후 도연의 발령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줄지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부장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부장님 밑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승진이나 출세보다 원칙과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장님이야말로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결국 도연과 함께 새로운 부대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발령 전날 도연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 언제 가느냐? 내일 아침입니다. 영팔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냐? 네, 전혀요. 좋은 일을 했구나. 영팔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군인도 빵장수도 사람을 지켜야지. 그래야 그게 직업이지 않겠냐.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멀리 가도 가끔 연락해라. 이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 그날 밤 도연은 짐을 싸며 지난 한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부대로 떠나는 도연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장교들, 부사관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건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도 멋진 일 하실 거예요. 도연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팔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단팥빵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출출하면 먹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단팥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있는 동안 그 자리 지켜주세요. 언젠가 다시 와서 아버지 단팥빵 먹을 테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도연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팔도 조용히 손을 들어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사라진 후 영팔은 다시 리어카로 돌아가 단팥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군용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한때 부대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텅 빈 공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교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이 말입니다.